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교수 김규태입니다. 저는 교육행정이 전공이어서 저희 교육학과 과목 중에 교사 리더십과 학급 경영, 그다음에 교육과 경제, 이제 교육과 경제라는 과목이 바뀌고요. 미래 사회에서의 교육과 경제라는 과목이 바뀌고요. 어, 주로 4차 산업혁명, 또 여러 예,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또 여러 가지 지식 정보 사회, 또 빅데이터 기반 사회, 또 저출산 사회, 여러 가지 사회 양상에 따라 어떠한 지금 산업적인 동향이 어떻고, 지금 정치, 경제, 문화의 어떤 동향에 따라서 교육의 지금 동향은 어떻고, 주요 지금 국가들이나 전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적인 지금 흐름과 맥락을 속에서 어, 이러한 그 사회 변화, 경제 변화, 이런 변화 속에 교육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룰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사 리더십과 학급 경영도 결국은 국가 사회적인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의 정치 경제 변화에 따라서 교직의 환경이 변화하고 또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과 또 학급 관리가 상당 부분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 이제 제가 다루는 그런 과목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의 힘이 어떻게 학교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교직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이 교사 리더십과 학급 경영은 굉장히 학급 내에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학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시를 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여러 가지 어, 상당 부분 학생들의 활동 중심 그 교육 과정을 많이 펼치는데요. 액티브 러닝을 하잖아요. 팀 토론부터 해서 팀 활동, 또 여러 가지 플립 러닝, 또 사례 기반 학습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또 온라인으로 상호 작용을 촉진시키고 피드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제약을 받아서 어,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수정 보완을 해서 이제 팀 기반, 제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면 팀 기반 학습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의 사고작용, 또 온라인 동영상 제작, 그러면서 상당 부분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개별 과제로 돌리고 또 상당 부분, 어, 이제는 교수자가 아주 좋은 정보와 강의를 주되게 하고 어떤 여러분들의 학습 과제는 최소화시키면서 동시에 어,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을 통해서 교사 리더십과 학급 경영이라는 그런 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할 거냐면, 교사 리더십과 학급 경영의 주요 영역들은 교육과정, 수업, 생활지도, 여러 가지 그 학급 관리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와 더불어 후반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임용고사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학급 관리를 할 것인지,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떠한 교육과정 또는 수업 또는 평가 또는 생활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사교육과 학급 경영이라는 이러한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나 사례나 이런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학 논술 또 뿐만 아니라 임용시험 대비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육학과가 아닌 다른 전공 또 사범대나 또 비사범대의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오늘날의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 있고 학교 교육이 어떠한지 또 교사라는 직업이 어떤 것이고 이 교사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주된 직무는 어떤 것이고 또 주된 고객이 학생이니까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학급 내에서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교양적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도록 이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이 강좌는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변동과 함께 여러 교육 환경, 정책이 변화하면 여기에 적절하게 어떻게 교사 리더십과 학급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지식과 스킬을 제공해주는 그런 과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보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좀 적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교사로서 갖춰야 할 직무와 역할과 직무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교사로서 리더로서 교사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교사 리더십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 생활지도 수업 평가와 관련된 리더십과 학급관리 학습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측면들을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쩍쩍 그어지니? 지우개로 이놈은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 진행은요 강의와 토론, 팀기간을 병행해 실시한다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를 하고 개별적으로 자기주도적인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학기와 아마도 교육학과 학생들은 다음 학기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지난 학기 교육과 경제를 들었어도 교육과정이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과목 코드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셔도 될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아주 편안하게 또 개별 과제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양상들 속에 어떤 그 변화 속에 교육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그런 또한뿐만 아니라 그런 양상의 산업 구조와 그다음에 경제 어떠한 그 상황들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교육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등 그런 교양들을 여러분들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 교재에 대한 마인드맵을 공유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근데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책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마인드맵을 그렸었는데 이 역시도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자 팀 기반 토론보다는 제가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개별 과제로 여러분들 토의를 할 거다. 그러나 우리는 팀 기반 토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밴드를 만들 건데 이 밴드 속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의 그 토론 주제를 제시해 놓던지 혹은 시스텔의 토론방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토론방이나 여러분들 그 밴드에 여러분 생각을 작성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쪽지 같은 것들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중간고사 과제나 개인 과제 점수로 반영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그냥 기술하면 제출했구나, 그리고 좋은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공유해 주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책은요, 요겁니다. 요거 왜 이렇게 일자로 갈까? 뭐 때문에 그러노? 아니, 이걸로 해볼까? 요거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해주시고 타이프를 쳐도 되긴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제시를 해도 되겠구나.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니 해도 학생들에게는 기말 시험입니다. 기말 시험.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적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할 게 뭐냐면 중간고사는 뭐냐? 개인과제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중간고사와 과제가 통합돼요. 40점으로 계산됩니다. 40점으로 계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죠? 중간고사 과제는 뭐라고요? 5주 동안 진행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육학 임용시험 기출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교사 리더십과 학급 경영 한 6주나 7주 차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적용해보는 위해서 기출문제 사례에 대해서 내가 교사라면 이라는 내용으로 A4 한 매 이내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대해서 A4 한 매 이내로 나라면 이렇게 한다는 것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더해서 뭐냐면 요 개인과제 요거 왜요? 자, 요거 두 개 합친 거. 그래서 개인과제는 그러니까 중간시험과 과제인가 중간시험은 과제로 대체한단 말이야. 개인과제로. 이 개인과제는 또 어떤 것이 포함되냐? 그러면 기출문제 관련한 이론을 간략하게 한두 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시트의 과제방에 그러니까 3페이지 정도로 작성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래서 임용시험 문제 그 다음에 관련된 지식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공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도 제 책 여기 보시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 책을 가지고 이제 펴놓고 강의를 좀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부분들은 뭐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꺼내 놓고 그때그때 임용시험의 그 기출문제 혹은 그런 문제들을 왔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다, 몇 표지에 뭐가 있다를 안내해 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거는 뭐 교육학 개론의
어떤 파트를 보시면 나오니까 그걸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하도록 하세요. 자,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과제는 함께 한다. 그래서 적어도 3쪽 내외 3쪽 정도만 여러분들 각 시험에 그러니까 다소 5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 곱하기 뭐야? 5 곱하기 여러분들 5 곱하기 이렇게 없어질까? 아유 모르겠다 내가. 자 여러분들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5 아까 전에 됐었는데 왜 안 됐을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보드를 해볼까? 자, 5 곱하기 3은 15페이지야, 그지? 15페이지로 여러분들은 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말 시험은 어떻게 보냐? 다시 여러분들 기말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여기서 연습을 하잖아요. 기말 시험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말 시험을 여러분들 요걸 하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을 응용해서 적던지 새로운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동일하게 논술형으로 시험을 볼 겁니다. 선생님 논술을 내가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논술에 대해서 한 주 또는 뭐 2주, 한 주 정도는 제가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 임용시험에 뵀을 때 논술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논술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들을 한 주는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자 답답하다 어제도 답답해. 자, 요 7주차 그러니까 6주차까지는 여러분들 이론 강의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7주차는 교육학 논술의 이해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로 이루니까 여기까지는 과제가 없는 거지. 과제가 없는 대신에 아마 이 토론만 있게 돼. 토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도 과제방 또는 토론방에 혹은 밴드에 간단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는 그런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부담될 거 없어. 전혀.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자, 8주부터 14주까지는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10주차까지 3번 하고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면서 생각을 해본 걸 가지고 학급 경영이 뭐다.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2번을 다시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교사 리더십과 학급 경영을 적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 이렇게 5번에 대한 여러분들 3 곱하기 5라 그랬지? 그거만 과제를 제시하면 된다 말이지. 그래서 저는 지금 힌트를 말씀드리면 요 5번의 과제만 잘 해내면 중간고사 20점, 과제 20점 이거를 끝나는 거야. 근데 제출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아주 복잡해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5번을 다 치면 곱하기 4, 4 해가지고 이렇게 40가 8점이니까 40점을 줄 수도 있고. 근데 뭐 너무 성의가 없어. 2장밖에 안 했어. 3장을 했는데. 그러면 조금씩 점수가 까질 거야.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요 3장을 채우란 말이야. 선생님 더 많으면 어때? 그러면 더 많으면 더 제가 너무 좋지. 어떤 3장 이상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점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출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내용을 보니 베끼기만 했어. 자기가 생각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티가 안 나. 그러면 대부분 4점 내지는 3점을 줄 거야.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정리해보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하는 게 뭐냐면 타이프 치지 말고 손글씨로 적기를 바래. 손글씨로 쓰면 5점. 타이프로 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손글씨로 뭐 리포트 용지로 해서 혹은 이렇게 A4 용지로 해서 짤막하게 잘 정리를 하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책도 공부하면서 메모해 보면 공부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죠. 손글씨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공부한 걸로 치고 5점. 그러나 타이프 치고 그러면 내용을 자세히 보고 이거 별로다 그러면 4점 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떤 자료들을 제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요 보면 1학기라는 과목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막 여기에 막 오리엔테이션 제 과목들 막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 책들 많죠? 교사 리더십과 학급 경영이라는 책을 볼게요. 자, 빨리 열려. 제가 제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 책을 가지고 이게 제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뭘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 제가 이렇게 요 부분 예를 들면 뭐 어떤 강의를 하다가 혹은 여러분들 논술 내용들이나 혹은 제가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이 좀 알 필요도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책을 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안내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아셨죠? 이렇게 여기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몇 페이지 있냐면요. 요거는 바로 요 140쪽에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 책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이냐면 제가 교육학 논리도 책을 쓴 게 있거든요. 제가 교육학과 이 내용들을 여러분 이 책을 써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강의를 안 해요. 안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책인데 제가 교육학 논리와 논술할 때는 여기 보시면 다 있잖아요. 교육학이 뭐다, 그 다음에 교육학 논리 논술이 어떤 것이 의미다, 이런 책들, 그 다음에 학술적 글쓰기는 어떻게 쓴다, 그 다음에 뭐 최근 교육의 동향이 어떤 거다, 기술 문제는 어떻게 분석한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주요 이론이나 다양한 신문들이나 잡지 혹은 여러 가지 종합지들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모았어요. 그거를 읽으면 여러분 논술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 모의평가가 있고 해서 이 책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이 교육학 예를 들면 볼게요. 이번 연도에 나왔던 게 2020년 21년 이번에
그 임용시험이잖아요. 자, 임용시험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 제가 업로드 시켜 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보이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 교사가 대학 시절 친구 최 교사에게 쓴 이메일 일부인데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확대하는 교육이란 주제로 교육과정, 교육평가, 수업 설계, 학교 의사결정, 구성조사, 서른분류를 갖춰야 논하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파악하고 논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 부분들에 있어서 수어나이더 분류안 따라 설명한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안 했지만 우리가 책을 찾아서 혹은 인터넷을 바로바로 여기서 클릭해서 찾아가지고 각각 보게 될 거예요. 책에 있으면 책에서 할 것이고 또 인터넷에 있으면 바로 인터넷의 내용으로 찾아서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했을 때 평가 방식이 어떤 거냐, 그 내용의 평가 방식은 아까 전에 책에 내서 과정 중심 평가인지 다른 평가인지 평가 내용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김교사 온라인 수업을 추가하는 학습자 특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에서 토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제시를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바로 요 내용 여러분들 요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관련된 자료를 찾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고 뭐 교육과정 책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책에서 찾아갖고 손글씨로 혹은 뭐 타입프로, 뭐 파워포인트로 여러분 각자에 맞게 정리하라. 그런데 나는 손글씨를 상당히 원한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해라. 그러면 한 페이지는 뭐야? 그러면 한 페이지는 바로 위에 나라면 이 상황에 그러니까 나라면 바로 지금 해당되는 토론변론 결론을 나는 지금 교육과정이나 교육평가나 수업 설계나 의사결정은 나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들을 한 페이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요 내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요약. 이거를 두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한 게 과제다 말이지. 어? 그러면서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보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요 부분 해당된 부분들의 내용에 간략한 개요를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미 내가 개요를 제시하면 이미 이것도 요약된 거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내가 파워포인트를 올려놓을 거니까 혹은 관련된 자료를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활용해서 또 숙제도 할 수 있겠네. 아주 좀 편하겠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내용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요 평가 관리에 요 평가 관리 가면 요 과제 관리 제가 요게 이제 올리세요 그러면 요게 예 여러분들 다 많이 올려봤죠? 여기 올리시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또 제가 뭐 토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다 토론에 뭔가를 올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기한 내에 뭐 자기 생각을 좀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만 진행하겠단 말이지. 그러면 요약하면 우리의 수업은 제가 잘 동영상을 잘 만들어서 탑재하고 여러분 잘 들어라. 그런데 출석 점수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5번 이상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 15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3분의 1 이상을 결정한다 그러면 F가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수업은 잘 들어라. 그런데 동영상이기 때문에 실시간 수업이 아니어서 제가 여러분들 잘 듣는다는 데는 제가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책임을 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노구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틀어놓고 여러분들 성실하게 학습을 하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과제는 40점으로 여러분들 3페이지 이상의 손글씨 또는 여러가지 타이핑을 해서 제시를 한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여러 다양한 책들을 여러 자료들을 쭉 긁어서 3페이지 만드는 건 금방일 테니까 손글씨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면서 공부하시라 라는 의미로 그거를 더 선호한다. 그럴 때는 5점이다. 그 다음에 타이핑을 치고 하면 5점은 포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은 5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 논술로 본다. 논술은 5번에 우리가 과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연습하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교육학 논술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한 주 아까 전에 책 내용 봤었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거다. 자, 이 정도로 교사 리더십과 학급 경영에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